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랐던 날. 안녕하세요.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는 올해 55입니다. 누군가의 엄마이고, 누군가의 딸이고, 그리고 누군가의 연인이었던 사람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생일날의 이야기예요.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조용히 지나간 하루 하지만 그 하루가 제게는 많은 걸 깨닫게 해준 날이었습니다. 55이라는 나이가 되면 세상 일의 대부분 무뎌진다고들 하죠.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픈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건 바로 무시당하는 것,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,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다가 결국 아무도 몰라주는 것. 자, 이제 시작할게요.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. 새벽에 눈을 떴어요. 요즘 잠이 얕아져서 새벽에 자주 깨거든요. 시계를 보니 5시 반, 창밖은 아직 어둡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. 이불 속에서 가만히 누워 생각했어요. 오늘은 내 생일인데라고 말이죠. 근데 이상하죠. 생일이라는 게 어릴 땐 그렇게 설레던 날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하루가 되어버렸어요. 아니, 정확히 말하면 하루보다 못한 날이 됐달까요? 왜냐하면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. 그 기대가 무너질 때의 서운함이 그냥 평범한 날보다 더 아픈 거예요. 6시쯤 됐을 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. 화면을 켰어요. 별일 아닌 척하면서도 가슴은 콩닥거리더라고요. 혹시 메시지가 와 있을까? 혹시 누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을까? 없었습니다. 그 사람, 김상태 씨한테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. 상태 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? 공식적으로 뭐라고 부르긴 애매한 사이였어요. 남자친구라고 하기엔 우리 나이가 너무 들었고 그렇다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은 사이였죠. 한 2년 정도 만나왔어요. 처음엔 좋았습니다. 같이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람이라 그런지 서로 조심스럽게 대했어요.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. 우리 같이 의지하면서 살자. 힘들 때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자. 그 말이 참 좋았어요.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게 고마웠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? 그 사람 말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.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.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청소하고 늘 하던 대로요. 생일이라고 달라질 건 없었어요. 아침상도 차리고 혼자 밥 먹고 설거지하고 휴대폰을 또 봤어요. 8시, 9시, 10시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더 무거워지더라고요. 11시쯤 됐을 때 상태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.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요. 나야. 응. 그 사람 목소리는 늘 그랬어요. 무뚝뚝하고 담담한 목소리. 처음엔 그게 과묵한 매력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무관심인 것 같아요. 뭐해? 그냥 있어. 집에. 점심 먹었어? 아직.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. 제가 물어봐야 대답하고 제가 말해야 반응하는 시기였죠. 그 사람이 먼저 뭘 물어본 적은 생각해보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한참 침묵이 흐른 뒤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저기 우리 오늘 엄마랑 같이 밥 한 끼 먹을까? 사실 이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. 우리 엄마는 84시세요. 혼자 사시는데 제가 일주일에 2~3번 들르거든요. 요즘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생일이니까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 좋겠다 싶었어요. 싫은데. 그 사람 대답이었어요. 왜? 그냥 싫어. 이유는? 이유까지 말해야 돼? 그 순간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. 아니, 울고 싶었어요. 근데 참았습니다. 55 먹은 사람이 전화하면서 우는 건 창피한 일 같았거든요. 그래, 알았어. 전화를 끊었습니다. 거실 소파에 그냥 주저앉았어요. 창밖을 멍하니 봤죠. 이유도 말하지 않고 싫다고만 하는 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. 싫으면 싫다고 해도 돼요. 누구나 하기 싫은 게 있으니까. 근데 왜 싫은지, 뭐가 불편한 건지 그 정도는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저는 그 사람한테 많은 걸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저 대화하고 싶었을 뿐이에요.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말해달라는 거였는데 그날 깨달았어요.
이 사람은 배려라는 걸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구나.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지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구나. 점심은 그냥 라면 끓여 먹었어요. 오늘이 생일인데도 별로 먹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.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. 우리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? 처음부터 이랬나?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걸까? 생각해보니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. 몇 달 전에 제가 감기에 몸살로 누워 있었을 때도 그랬어요. 전화로 말했죠.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어. 그 사람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? 그래? 약 먹어. 그게 끝이었어요. 약국 다녀올까? 죽이라도 끓여줄까? 그런 말은 없었죠. 또 한 번은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울면서 전화했던 적이 있어요.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다 했거든요. 그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었어요.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라고만 했어요. 제 마음은 묻지 않았어요.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. 원래 남자들은 이래. 말이 없는 거야.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. 근데 행동도 없었어요. 오후 3시쯤 됐을 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문자를 썼어요. 상태 씨, 나 이제 힘들 것 같아요. 손가락이 떨렸어요. 근데 계속 썼습니다. 당신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,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. 생일날 나한테 억지로라도 문자 하나 보낼 마음이 없다면 우리 같이 있는 게 서로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. 보냈습니다. 보내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. 후회되나 싶어서 제 마음을 들여다봤는데 신기하게도 후회는 안 되더라고요. 오히려 시원했어요. 이 말은 오늘 할 말이 아니라 진작에 했어야 하는 말이었으니까요. 사실 우리 사이에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었어요. 금전적으로 얽힌 게 있었거든요. 작년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. 작은 가게를 내는 건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했죠.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.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. 고민했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. 나중에 꼭 갚을게. 믿어줘. 그래서 빌려줬어요.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다는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어요. 몇 번 말을 꺼냈더니 그 사람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. 아직 여유가 없어. 조금만 기다려줘. 그 말만 반복했어요. 그래서 오늘 문자 보내는 게 더 어려웠던 거예요. 헤어지자고 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? 아예 못 받는 건 아닐까? 근데 그날 깨달았어요. 돈보다 더 무거운 게 있구나. 그건 바로 마음이더라고요.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느낌 말을 해도 전해지지 않는 느낌 그게 돈보다 훨씬 더 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. 저녁 6시쯤 전화가 왔어요. 상태 씨였어요. 받았습니다. 나야. 응. 문자 봤어. 그게 무슨 소리야? 읽은 그대로예요. 야, 우리 그냥 밥 먹자. 응? 내가 밥 사줄게. 그 순간 허탈했어요.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구나. 내가 왜 화가 났는지, 왜 힘든지 전혀 모르는구나. 상태 씨, 문제는 밥이 아니에요. 그럼 뭔데?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거 알아요? 침묵이 흘렀어요. 긴 침묵이었습니다. 아, 그게 알면서도 연락 안 한 거예요. 아니면 진짜 몰랐어요? 미안해. 깜빡했어. 깜빡했다고 했어요. 제 생일을 깜빡했대요. 저는 그 사람 생일을 알아요. 올해 초에 미역국도 끓여줬고 작은 선물도 줬어요. 그 사람은 고맙다고 했어요. 그런데 제 생일은 깜빡했다고 하네요. 그래요. 깜빡할 수도 있죠. 근데 상태 씨, 사람은요, 정말 중요한 건 안 잊어버려요. 깜빡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. 아니야, 그게 아니라, 아니에요. 맞아요. 전 당신한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. 이제야 알았어요.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. 엄마, 왜?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. 그렇지. 미역국은 못 끓였네. 미안하다. 괜찮아요.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.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. 참으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나 봐요. 너 우니? 아니에요. 괜찮아요. 무슨 일 있어?
아무 일도 없어요, 엄마. 거짓말. 목소리 들으면 알아. 무슨 일이야?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. 그러다가 한마디 했습니다. 엄마, 저 너무 힘들어요. 그날 밤 엄마한테 다 얘기했어요. 상태 씨 이야기, 오늘 있었던 일,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. 엄마는 한참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얘야, 그 사람 옆에서 행복해? 아니요. 그럼 됐다. 헤어져.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람이라고 참고 살 필요 없어. 혼자 사는 게 나아. 근데 엄마 돈 문제가 있어요. 돈은 나중에 생각해. 내 마음이 먼저야. 내가 죽어가면서 돈이 무슨 소용이니? 엄마 말이 맞았어요.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어요. 천천히, 조금씩 그 사람 옆에서 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. 다음 날 아침, 상태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. 어제는 미안했어. 내가 잘못했어.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. 읽었습니다. 근데 답장하고 싶지 않더라고요. 이상했어요. 분명 화가 났는데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어요. 그냥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. 텅 빈 것 같은 느낌? 그때 깨달았어요. 아, 이게 끝이구나.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서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끝인 거구나. 사람 마음이 떠나는 건 한순간이 아니더라고요. 조금씩 조금씩 작은 실망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비워지는 거예요.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죠. 점심때쯤 상태 씨가 전화했어요. 받지 않았습니다. 저녁에 또 전화했어요. 받지 않았습니다. 밤에 문자가 왔어요. 왜 전화 안 받아?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. 저는 답장했습니다. 만나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. 그렇게 보냈어요. 그 뒤로 일주일 정도 혼자 있었어요. 처음엔 허전했어요. 2년 동안 거의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요. 저녁 먹고 나서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들게 되고 주말이면 자동으로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근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지는 저를 발견했어요.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어요. 제 생각을 말할 때 조심스럽게 분위기 살피지 않아도 됐어요. 문자 보내고 답장 안 오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됐고요. 혼자 밥 먹어도 괜찮았어요. 혼자 TV 봐도 괜찮았고 혼자 산책해도 괜찮았어요. 함께 있지만 혼자인 것보다 혼자지만 온전히 나인 게 훨씬 나았거든요.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.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. 좀 더 편안해 보였달까요? 웃는 게 억지스럽지 않았어요. 친구한테 전화했어요. 나 헤어졌어. 어머, 진짜 괜찮아? 응, 괜찮아. 오히려 후련해. 그래? 다행이다. 솔직히 너 그 사람 만나면서 많이 힘들어 보였어. 그랬어? 응.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. 맨날 한숨 쉬고. 친구 말을 듣고 나니까 그제야 알겠더라고요. 저는 그 사람 옆에서 행복하지 않았구나. 그냥 익숙해서 혼자가 무서워서 붙어 있었던 거구나. 55살에 깨달은 게 있어요. 사랑은요, 나이가 들어도 필요해요. 근데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닳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젊을 때는 몰랐어요. 사랑하면 아파도 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.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맞춰주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거든요. 근데 이제는 알아요. 진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예요.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. 한쪽만 참고 한쪽만 맞춰주고 한쪽만 배려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. 그건 그냥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.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.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. 근데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에요.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. 내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 마음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. 그게 관계의 기본이죠. 상태 씨는 듣지 않았어요. 아니,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. 제가 뭐라고 말하든 그 사람 세상에서 중심은 자기 자신뿐이었어요.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점점 작아져요.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내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결국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죠. 그래서 떠난 거예요. 한 달쯤 지나서 상태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. 빌린 돈 이야기 좀 하자. 드디어 연락이 왔구나 싶었어요.
만났습니다. 조용한 카페에서요.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슬픔이나 그리움이 아니었어요. 그냥 담담한 마음이었어요. 돈 이야기하러 왔어요? 응, 그게 지금 당장은 줄 수가 없어. 그럴 줄 알았어요. 미안해. 조금만 더 기다려줘. 언제까지요? 그게 사업이 아직.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. 상태 씨, 솔직히 말해줘요. 갚을 생각 있어요? 없어요? 있지. 당연히 있지. 그럼 언제요? 구체적으로 언제예요?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. 저는 알았어요. 이 돈은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걸. 알았어요. 그냥 준거로 할게요. 뭐? 그 돈 안 갚아도 돼요. 대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. 야, 그게 무슨? 전 괜찮아요. 돈보다 제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.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. 자리에서 일어났어요.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듣지 않았어요. 그냥 나왔습니다. 카페 밖으로 나오니까 햇살이 따뜻하더라고요. 바람이 불었어요. 뭔가 훌훌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. 그 돈이 아깝지 않냐고요? 물론 아까워요. 적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. 근데 그 돈 때문에 그 사람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더 싫었어요.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제 마음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힘드니까요. 그 뒤로 엄마 집에 자주 갔어요. 어머, 너 요즘 자주 오네? 엄마 보고 싶어서요. 뭔 일 있니? 혹시 그 남자. 끝났어요, 엄마. 깔끔하게. 엄마는 한참 저를 보시다가 웃으셨어요. 잘했다. 내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. 엄마와 밥을 먹었어요. 엄마가 해주신 된장찌개,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. 엄마,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? 뭐가? 된장찌개요. 맨날 먹어도 안 질려요. 별거 있니? 정성이지. 정성.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.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. 정성. 상대방을 향한 작은 관심, 작은 배려, 작은 사랑 그런 게 쌓여서 관계가 되는 거죠. 상태 씨한테는 그게 없었어요. 정성이 없었어요. 요즘은 제 시간을 갖고 있어요.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해요.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어요. 예전엔 못 봤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. 나무에 새가 앉아 있는 것, 꽃이 피어 있는 것,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. 여유가 생기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. 오후에는 가끔 도서관에 가요. 책을 읽어요. 쉰다서 쉬지만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. 요즘은 그림 그리는 걸 배우고 있어요. 수채화요. 서툴지만 재밌어요. 저녁에는 친구들과 가끔 만나요.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요.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. 새삼 깨달았어요. 주말에는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워요. 몸이 많이 굳어 있었는데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져요. 몸도 마음도 유연해지는 기분이에요.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? 가끔은 외로워요. 저녁에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쓸쓸할 때가 있어요. 근데 그게 나쁜 외로움은 아니에요. 그냥 조용한 외로움이에요. 평화로운 외로움이랄까요? 한 달 전쯤이었어요. 마트에서 상태 씨를 봤어요. 멀리서 봤는데 그 사람도 저를 봤나 봐요.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.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. 근데 그날은 그냥 담담하더라고요. 아는 사람 본 것 같은 느낌? 그 사람이 다가왔어요. 오랜만이다. 네, 오랜만이에요. 잘 지내? 네, 잘 지내요. 상태 씨는요? 나도 그냥 그래.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. 저기 미안해. 그때. 괜찮아요. 다 지난 일이에요. 너 많이 달라진 것 같아. 표정이 밝아 보여. 그래요? 고맙습니다. 더 할 말이 없었어요. 그 사람도 그랬나 봐요. 그럼 잘 지내? 네, 상태 씨도 잘 지내세요? 헤어졌어요. 장을 보고 집으로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. 전혀 마음이 안 아프더라고요. 그냥 지나간 인연 중 한 명 그 정도였어요. 아, 내가 정말 잊었구나. 내 마음이 정말 떠났구나. 그걸 확인한 거였어요.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.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딱 1년이 지난 거예요. 이번에는
제 스스로 계획을 세웠어요. 아침에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.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고요. 점심에는 평소에 가고 싶었던 맛집에 가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.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.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었어요. 맛있었어요. 오후에는 백화점에 가서 제 옷을 샀어요. 평소엔 아껴서 잘 안 사는데 오늘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어요. 좀 비쌌지만 괜찮았어요. 오늘은 제 날이니까요. 저녁에는 엄마를 모시고 나왔어요.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. 어머, 여기 비싸겠다. 괜찮아요, 엄마.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. 그래, 생일 축하한다. 잘 살아줘서 고마워.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. 그 손이 따뜻했어요. 집에 돌아와서 케이크를 샀어요. 작은 케이크요. 촛불을 켰어요. 거울 앞에 앉아서 제 모습을 봤어요.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보이고 예전 같지 않은 얼굴이었어요. 근데 이상하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. 촛불을 불면서 소원을 빌었어요.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.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. 사람들은 혼자 사는 걸 불쌍하게 봐요. 특히 저 같은 나이 먹은 여자가 혼자 있으면 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아직도 혼자야? 결혼은 안 해? 외롭지 않아? 이런 질문만이 들어요. 처음엔 변명했어요. 아직 인연이 없어서요. 괜찮은 사람 못 만나서요.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요. 혼자가 편해요. 외롭진 않아요. 지금이 좋아요. 혼자라는 게 고독한 건 맞아요. 근데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거더라고요. 외로움은요,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느낄 수 있어요.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, 이해받지 못할 때, 그럴 때 느끼는 외로움이 진짜 힘든 거예요. 고독은요, 혼자 있지만 온전히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.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죠. 저는 지금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아요.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.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이었어요. 요가 수업에서 옆자리에 계셨는데 수업 끝나고 말을 걸어오셨어요. 처음 뵙죠? 저는 박미경이라고 해요. 아, 네. 저는 그렇게 인사를 나눴어요. 커피를 한 잔 마시게 됐고요. 미경 씨도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. 남편과는 몇 년 전에 이혼하셨대요. 힘들지 않으세요? 처음엔 힘들었죠. 근데 지금은 이게 내 인생이구나 받아들였어요.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. 비슷한 나이, 비슷한 처지. 통하는 게 많았어요. 요즘은 미경 씨와 자주 만나요. 같이 전시회도 가고, 영화도 보고, 맛있는 거 먹으러도 다녀요. 이게 참 좋더라고요.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같이 걷는 느낌이랄까요. 서로 의지하면서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요. 미경 씨가 그러더라고요.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친구는 만들 수 있더라고요. 진짜 통하는 친구요. 맞는 말이에요. 사랑을 찾는 것보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. 이 1년 동안 제가 배운 게 있어요. 첫 번째는요, 나이 들어서도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. 55이면 다 고정됐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아니더라고요. 저는 이 나이에 더 단단해지고, 더 현명해지고, 더 용감해졌어요. 두 번째는요,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힘들면 놓을 수 있어야 해요. 놓는 게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. 나를 지키는 선택이죠. 세 번째는요,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다는 거예요. 우리는 너무 관계에 매달려요.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.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성장시켜요. 네 번째는요,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.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면 안 돼요.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해요. 근데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땐 떠나야 해요. 다섯 번째는요,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. 지금 저는요, 평화로워요. 아침에 눈 뜰 때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요. 오늘 뭐 할지 제가 결정해요. 밥 먹을 때 혼자여도 괜찮아요. 오히려 편해요.
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 속도로 먹어요. 저녁에 TV 보다가 잠들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. 편한 옷 입고 편한 자세로 있어도 돼요. 주말에 계획 없이 보내도 괜찮아요. 누군가에게 맞춰줄 필요가 없으니까요. 이게 자유구나 싶었어요. 물론 가끔은 허전해요.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불이 꺼져 있으면 쓸쓸하기도 하고요. 주말 아침에 혼자 커피 마실 때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. 근데 그게 상태 씨 같은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은 안 들어요. 그보다는 혼자가 낫죠.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겠죠. 아닐 수도 있고요.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. 지금 이 순간 제가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.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?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다가 실망하신 분, 관계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맞춰주다가 지치신 분,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워서 힘든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,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릴 순 없어요.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요.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니에요.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. 당신은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.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. 그 마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. 당연한 거예요. 우리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. 55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없어요.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근데 그 사랑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. 진짜 사랑은요,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줘요.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요. 더 자유롭게 만들어줘요. 반대로 나를 작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거나 의존이에요. 그런 관계에서는 용기 내서 나와도 괜찮아요. 혼자가 되는 게 무섭지만 그것보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.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. 제 생일날의 이야기,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는 요즘 생각해요.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다고요. 그날 저는 제 자신에게 선물을 줬어요. 나를 지키겠다는 결심이라는 선물을요.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 더 자유로워졌고 더 평화로워졌어요.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. 여전히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. 근데 예전보다 훨씬 나아요.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. 55살 나를, 주름진 얼굴을, 둔해진 몸을 다 사랑하게 됐어요. 이게 바로 나니까요. 올해 생일에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. 생일 축하해. 여기까지 잘 살아와줘서 고마워. 앞으로도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너 자신이야. 잊지 마. 여러분도 기억하세요. 당신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에요.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해요. 그래야 진짜 사랑도 받을 수 있어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